개인의 정보 인권을 외면하고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호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이미로 활동가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실천연합 윤철환 국장 정택수 강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기현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건강지킴 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서울 YMCA, 소비자 시민모임, 참여연대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함께 동참해 주신 시민단체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저는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외면한 채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원회는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공익성이 아닌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소극적 정의, 그리고 익명 조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등의 이번 개정안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비춰 상당 부분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을 근거로 내놓은 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금융 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명목 하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민들의 SNS 게시물을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SNS 게시물이 신용정보 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보 주체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의 제한 원칙을 적용해 애초에 공개된 정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이 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 의무도 명확히 하지 않고 어떠한 완전 정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했다는 듯 자랑스럽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SNS 게시물을 신용평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우리 이용자들은 게시물 하나하나에 혹시나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표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보완책도 없이 데이터 활용만을 맹신하고 있는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위원회가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와 정보 활용에 따른 안전한 보호장치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에 남은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양하고 신용정보법 역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론화해야 합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 다 아실 겁니다. 모두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정보의 활용에만 중점을 둔 금융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데이터 선진화 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실련 윤철환 국장이 금융위원회의 개인 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윤철환 국장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제가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개념과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인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진 지도 7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개인정보법을 만든 이후에도 뭐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가 여전히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 있고요. 반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도 어떠한 제도적 또 행정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그 피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에 대한 국가는 오직 개인정보 활용에만 관심이 있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법제도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 기능도 부처마다 분산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감독기구 일원화와 법제 정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고급지원정보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여전히 그 남아있는 정관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유사 중복점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심지어 활용과 관련된 조항 역시 전반적으로 들어있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안전장치는 전혀 지금 배제된 상태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은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브라더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독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금융의 탐욕은 끝이 없고요. 또 이를 비호해주고 있는 금융기관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비호해주고 있는 금융위의 무한 이기주의로 이러한 신용정보 개정안이 악법이 발의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카드사의 개인정보 고객 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이 된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또 선진화 방안이나 이런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국민들 앞에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